인하공전 전문대학교는 화장한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고양이상 이미지? 학원을 다녔는지 과외를 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첫 번째는 군기썰인데요. 인사를 왜 이렇게 건성으로 하냐라는 식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희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옛날부터 언젠가는 풀어보고 싶었던 항공과 Q&A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19살부터 입시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의 스펙, 먼저 키는 169cm였고요. 그리고 몸무게는 정말 뼈말라 인간으로 한 51kg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학원을 다녔는지 아니면 과외를 했는지를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승무원 학원과 과외를 모두 하지 않았습니다. 독학으로 이제 항공과 준비를 했어요. 그래도 뭔가 혼자 준비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뭔가 과외도 많아지고 그리고 학원도 되게 여러 군데 다양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했을 당시에는 되게 딱 유명한 학원이 정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신사역에 있는 학원에 엄마랑 같이 입시 상담을 하러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안내해주시는 커리큘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막 그렇게 대단한 그런 커리큘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워킹 연습이라든지 뭐 면접 준비, 답변 연습, 뭐 다리 붙이고 있기, 뭐 웃는 연습, 시선 처리 연습 뭐 이런 거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내고 학원에 다니게 되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거의 200만 원 가까이를 그 금액 주고 내가 웃는 연습, 뭐 답변 연습 이거를 하는 게 좀 돈이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거는 그냥 집에서 내가 거울 보고 연습하고 답변 연습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거기서는 뭐 저한테 다 다닌다, 학원은 다녀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집에 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 엄마는 굉장히 불안하셨대요. 정보 이런 것도 하나도 없으니까 승무원 학원을 무조건 등록을 시켜주려고 마음을 먹고 가셨는데 제가 안 하겠다, 난 안 다니겠다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불안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혼자서 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독학은 어떻게 준비를 했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 저는 그냥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면접 질문들, 면접 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 항사 뭐 카페 이런 데 가입해가지고 리스트를 쫙 다 뽑습니다. 그 중에서 공통되는 거랑 내가 조금 대답하기 어렵겠다 하는 질문들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답을 달아보는 연습을 하면서 거울을 보고 이게 뭐 거울이라고 치면은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좀 웃기긴 한데 그렇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승무원 학원을 안 다녀서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답변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시선 처리라든지 미소 이런 거에만 좀 중점을 두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제 자세가 학원에 다니지 않은 티가 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배꼽 위치에다 이렇게 두고 긴장을 하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본 거죠. 그런 리스크가 좀 있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독학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답변 연습도 중요하지만 꼭 전신 거울로 꼭 영상을 촬영을 하고 연습을 해보시는 거를 아주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기 핸드폰에 제 메모장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써놨던 질문들이 딱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수시 1차에 8개의 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일단 인하공전 전문대학 지원을 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의 꿈의 대학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첫 번째는 공통으로 지원 동기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란 무엇인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저는 머리는 하나로 깔끔하게 묶고 화장은 거의 안 했다. 이것도 제가 사실 할 말이 많아요. 학원을 안 다녀서 미스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때 당시에 떠돌았던 그 썰 중에 하나가 인하공전 전문대학교는 화장한 걸 별로 안 좋아한다. 화장을 무조건 연하게 하거나 거의 안 하고 가야 된다
라는 그런 썰이 있었어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화장을 거의 안 하고 다녔기 때문에 화장을 거의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진짜 선크림만 바르고 진짜 연하게 하고 갔어요. 근데 다른 지원자들은 다 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제가 써놨는데 화장 거의 안 함, 다른 지원자들은 다 함, 이렇게 써 있었어요. 두 번째 학교는 수원과학대학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 끝나면 무엇을 할 것인지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화장은 제가 이 인하공자전문대학교에서 배신을 받았기 때문에 수원과학대학교는 화장을 하고 갔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던 것도 수원과학대학교는 고양이상 이미지? 빡빡빡 이렇게 생긴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선호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수원과학대학교는 다리 붙이는 거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안대학교입니다. 총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소개, 두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법. 이때도 저는 머리를 깔끔하게 하나로 묶었고 연한 풀메를 했습니다. 장안대학교는 좀 특이했던 게 면접관분이 보통은 3분이 계시는데 장안대학교는 5분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장안대학교는 그게 조금 있어요. 그 워킹 라인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들어가서 문 닫고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고 이렇게 서서 면접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장안대학교는 워킹 라인이 조금 깁니다. 그 약간 소강당 같은 분위기여가지고 이 워킹 하는 거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다음은 부천대학교입니다. 총 두 가지 질문인데 왜 승무원이 되고 싶은지랑 두 번째는 질문이 아니라 영어 지문을 읽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쉬웠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긴장을 하면은 조금 버벅거릴 수 있는 정도의 단어들은 몇 개 포함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총 6명씩 들어갔고 면접관은 3명 계셨습니다. 부천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워킹라인이 있었고 면접관이 굉장히 화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부천대학교는 제가 교복을 입고 갔습니다. 제가 봤던 그 당시에는 교복 또는 정장을 입고 면접을 보는 추세였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정장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모두 다 정장. 저도 정장을 샀긴 샀었거든요. 저는 정장보다는 사실 교복이 더 잘 어울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복을 많이 입고 면접을 봤었어요. 자신의 이미지에 맞춰서 유도리 있게 입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은 경인여자대학교입니다. 해외 취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이때도 머리는 저는 하나로 깔끔하게 묶고 갔고요. 연하게 화장을 했었고 교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정장을 입었다고 나와 있네요. 다음은 연성대학교입니다. 연성대학교도 총 두 가지 질문을 받았고요.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끝나고 무엇을 먹고 싶은지. 아마 이때 제가 오후 조였나 봐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연성대학교에 들어오고 싶은 이유 이렇게 받았습니다. 연성대학교도 약간 좀 이미지가 좀 차분하고 토끼상을 좋아한다고 저희 그 썰이 돌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교복을 입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양여자대학교입니다. 총 두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자신을 부르는 별명, 교과목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과목,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양여자대학교는 영어 지문이 있었어요. 저희 때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다 받은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무작위로 지문을 하나 뽑아요. 그리고 거기 이렇게 열어가지고 순서대로 읽으면 되는 그런 테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 잘 읽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때도 머리는 하나로 묶었고요. 교복을 입었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정말 대장정의 입시 썰을 풀어드렸는데요. 저는 여기서 운이 좋게도 수시 1차에 바로 합격을 해가지고 면접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와서 일단은 재학서를 풀기 전에 항공과 때 했었던 어피 머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 앞에 준비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해보니까 조금 망해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머리를 막 이렇게
빗어줍니다. 가운데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빼고 파시를 좀 넣어준 다음에 뒤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이렇게 내려놓으면 이렇게 얘가 알아서 뜨거든요.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모양을 잘 잡아야 돼요. 짜잔! 두 번째 파트인 제약썰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군기썰인데요. 여러분 어딜 가나 제가 항공과를 나왔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바로 군기가 있나요? 군기 있었어? 약간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제 군기라고 하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선배님들의 군기 그리고 교수님들의 군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정말 솔직하게 없진 않았고 좀 어느 정도는 존재는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과복이 있었어요. 너무 이제 학교가 추려지는 것 같아서 좀 무섭긴 하지만 윗학년에 선배님이 계시잖아요. 무조건 깍듯하게 인사를 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90도로. 근데 이거는 사실 군기라고 할 만한 건 잘 모르겠고 항공과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당연한 문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가끔씩 인사를 왜 이렇게 건성으로 하냐라는 식으로 이제 시비 아닌 시비를 거셨던 선배님들이 계셨다고는 하는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선배는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밝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렇게 따뜻하게 인사를 잘하는 후배였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저희 학교는 선배님들이랑 되게 좀 완만한 사이를 유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회를 하면서 좀 선배님들이랑 친해지고 그런 기회는 좀 있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저희 학교 안에서 메이저 학과이다 보니까 다른 타 학과생들이 항공과를 굉장히 견제하고 항공과 애들을 굉장히 까내리는 그런 문화는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에타 같은데 항공과 치면은 항상 거의 다 항공과 욕하는 얘기가 대부분이었고 항공과 구두 왜 이렇게 시끄럽냐 너무 시끄러워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 어디서 새칙을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좀 근거 없는 소문들이 타 학과 내에서 좀 많이 이루어졌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교수님 군기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얘기를 해도 되겠죠? 일단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좀 공통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암묵적으로 교수님이 예뻐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특정 학생들을 좀 더 예뻐하는 눈에 보이는 학교 행사가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학생들을 데려가서 행사 주최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벌점제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저희가 이제 반에 이렇게 들어오면은 조교님이 끝쪽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럼 저희는 조교님 앞에 이렇게 줄을 이렇게 쭉 서가지고 머리 잘 하고 왔는지 삐져나오면은 간점 네일을 안 할 거면은 손톱에 흰 부분이 없게 깔끔하게 잘라야 되고 네일이 있으면은 원 컬러 보석 이런 거 안 되고 귀걸이도 딱 달라붙는 귀걸이를 했어야 됐고 스카프가 있었는데 깃 이렇게 잘 살려서 해야 됩니다. 시계도 필수였어요. 시계를 하고 있는지 스타킹 올라간 거 없는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등교를 하면은 교수님 앞에 이렇게 서요. 뒤돌아 이러면은 뒤를 돌아서 이제 이렇게 어필 체크하고 됐어요 이러면 이제 가서 자리에 앉고 그렇게 이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단정하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었던 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과복을 입고 술을 마시면 안 됐어요. 그리고 학교 끝나고 옷 갈아입는 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굉장히 좀 번화가 이런 쪽이었는데 항상 끝나면 집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구두가 정말 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구두를 7cm를 신고 다녔어야 했는데 저는 지하철에서 운동화로 갈아 신고는 했었습니다. 좀 잘 둘러보고 선배님들이나 다른 동기들이 없는지를 좀 체크를 하고 갈아 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 항공과가 안 맞는다 라고 생각했던 거는 기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이가 그렇다고 완전 안 좋거나 이런 건 아닌데 친해요. 친한데 그 안에서도 서로를 견제하는 묘한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학년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선배님이 된 거죠. 코로나가 터져버려가지고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1학년 때 너무 우울하게 보내고 나니까 내 대학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에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지금 편입을 해서 4학년을 다니고 있는 거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항공과 입시설부터 재학설까지 좀 턱 넓게 풀어봤는데 재밌으셨나요, 여러분? 이거 외에도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는 이제 편입설도 풀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편입이나 제가 국회 비서관으로 일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서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